최근 우리나라 겨울 날씨를 가리키는 신조어가 등장했습니다. 바로 사만사미인데요. 차가운 북서풍이 불어 추워지면 미세먼지가 가라앉고 북서풍이 그쳐 대기가 정체되면 미세먼지에 시달리는 새로운 겨울 기후 법칙입니다. 지난 11월 충남 지역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3번 발령될 만큼 최악의 미세먼지로 몸살을 앓았습니다. 국민 불편이 커지자 지난 11월 8일 환경부는 미세먼지 관리 강화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2016년 6.3 미세먼지 특별대책을 시작으로 해마다 특단의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미세먼지에 대한 불안감은 오히려 커지고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얼마나 심각한 상황이고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무엇 하나 분명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최근 국민의 관심이 고조되면서 미세먼지 연구가 각계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연구 결과와 지자체에서 세우고 있는 대책을 시사플러스에서 취재했습니다. 초거대 미세먼지의 습격을 담은 영화 인더더스트. 사상 초유의 자연재해, 도시를 집어삼킬 듯 쏟아지는 미세먼지로 산소호흡기를 착용하지 않고는 숨을 쉴 수 없는 상황. 영화는 다가올 미래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다. 안개처럼 온 하늘을 뿌옇게 뒤덮는 미세먼지는 몇 년 새 국가적 재난이 되어버렸고 국민들은 보여도 피할 수 없는 미세먼지에 불안감을 표출하고 있다. 애들 호흡기에서 바로 표시가 나니까 미세먼지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금방 좋아졌다가 금방 나빠졌다가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스크를 계속 꼭 씌워요. 최근 환경부가 국민 1000여 명을 대상으로 미세먼지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 응답자의 대다수인 91%가 미세먼지 오염도가 심각하다고 답했고 건강에 위협이 된다고 대답한 비율도 78.7%로 나타났다. 세계보건기구가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할 만큼 미세먼지는 인체에 매우 유해하다. 실제 미세먼지가 매우 나쁨일 때 야외에서 1시간 동안 활동하게 되면 담배 한 갭의 연기를 1시간 20분, 2000cc 기준 디젤차 매연을 3시간 40분가량 마시는 것과 같다고 보고되고 있다. 2013년에 WHO가 기존에는 호흡기 질환에만 대기오염이 영향을 미친다고 했던 것들을 심혈관 질환에까지 확장시키면서 질병 부담의 통계가 확 늘어나게 됐던 거고요. 그 이후에 최근까지 나오는 것들은 보다 더 자세하게 예를 들면 뇌에 가서 어떤 그 치매를 일으킨다든지 그리고서는 코를 통해서 흡수돼가지고 뇌의 암에 이르는 그 경로까지 추정이 되고 있고 자꾸만 위험하다라는 그 보고가 계속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최근 의학계에서 대기오염에 오래 노출되면 모든 종류의 암에 의한 사망 위험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지난 1999년부터 2017년 사이에 수행된 대기오염과 암으로 인한 사망 위험도에 대한 30편의 연구를 종합 분석한 결과다. 우선은 초미세먼지와 미세먼지는 흔히들 알려진 것처럼 2.5, 10 이렇게 ppm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분자 크기가 굉장히 작을수록 2.5 마이크로그램일수록 초미세먼지라 부르고 그다음에 10일수록 우리가 이제 미세먼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초미세먼지나 미세먼지 할 것 없이 암으로 인한 사망률이 각각 17%, 이제 9% 정도 더 조기 사망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의 암 사망률이 상당히 높은 편인데요. 현재 암 환우들이 사망할 그런 숫자에다가 연간 사망률이 13,000명 정도가 더 더해지는 그런 효과를 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기오염이 전체 암 사망률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한 첫 연구로서 미세먼지는 폐암 사망률뿐만 아니라 다른 암의 사망률도 높이는 것으로 분석됐다. 미세먼지는 호흡기 계통에서 1차적으로 거르는 역할에 의해서
1차적으로 걸러지는 그런 방어 기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호흡기 계통을 많이 공략하게 돼서 후두암이라든지 폐암 쪽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반면 초미세먼지는 후두암과 폐암을 넘어서서 인체 장기의 아주 먼 곳까지 뭐 심지어 방광암이라든지 신장암이라든지 췌장암 같은 전혀 흡연과 또는 이제 이런 나쁜 공기와 상관이 없을 만한 곳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 차이점 중에 하나는 초미세먼지는 인간의 혈류를 타고 온몸에 이렇게 타고 들어가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미세먼지가 미세먼지에 비해서는 훨씬 더 심장이나 뇌나 각 장기에 침착이 되고 거기서 유전자 변형을 일으키고 그래서 암에 대해서 더 취약한 그런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편 미세먼지가 우리 몸 어디에 얼마만큼 남아있는지 들여다볼 수 있는 기술이 개발돼 관심을 끌고 있다. 한국원자력연구원 전종호 박사의 연구팀은 방사성 동위원소를 이용해 미세먼지 체내 분포를 영상화하는 기술을 구현해냈다. 미세먼지 같은 경우는 가습기 살균제보다 좀 더 많은 국민들이 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또 이제 상당히 좀 피하기가 힘든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저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연구 방법으로 적용을 시키면 좀 더 여러 기초 의학이라든지 일반 국민들이 좀 이해하고 납득하기 쉬운 그런 연구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 같다. 예, 그렇게 해서 연구를 이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학계에서는 체내 유인 미세먼지 움직임을 분석할 수 있는 연구를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연구진은 핵의학 영상 장비를 통해 미세먼지 표준 물질 축적량과 장기 상태를 촬영했다. 아시다시피 코로 흡입을 하나, 그다음 입으로 숨을 쉬나 이제 두 경우 다 이제 공기 같은 경우는 다 이제 폐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기도로 노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은 굉장히 배출이 일단 느리고요. 저희가 실험했던 물질이 디젤에서 배출되는 그런 미세먼지였는데요. 이제 그런 물질을 갖고 실험해 본 결과 일단 폐에 상당히 높은 침착을 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머물러 있다는 걸 알 수 있었고요. 정량 평가해 보니까 약 한 2일 정도 지났을 때, 그러니까 저희가 초기 폐에 들어간 양 대비 2일이 지났을 때 여전히 한 60% 가까이 남아 있다는 것을 영상 결과와 그다음에 다른 이제 생물 실험 결과를 통해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가을의 끝자락, 미세먼지가 다시 한반도를 덮쳤다. 지난 11월 7일, 올해 가을 들어 수도권에 처음으로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됐다. 미세먼지를 재난으로 인식하는 정부는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국내 배출 감축과 국제협력, 민감계층 보호, 그리고 정책 기반 부문으로 나누어 구체적인 추진과제를 마련하는 한편 비상저감 조치와 상시 저감 대책 등도 추가로 내놓았다. 지난 11월 28일, 대전에는 미세먼지 경보가, 세종과 충남에 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졌고 충남 전역에선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됐다. 초미세먼지 농도가 1세제곱미터당 75 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하는 매우 나쁨 예보나 미세먼지 주의보 경보 시에 내려진다는데, 대전 지역에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되면 수송, 산업, 취약계층에 대해 비상저감 조치가 시행됩니다. 수송 분야로는 공공기관 차량 이부제, 눈면 청소차 및 사수차를 이용한 도로 먼지 제거, 매열 및 공회전 단속이 시행되며, 산업 분야에서는 소각장 및 시구에서 발주한 대형 공사장의 공사 조업시간 단축, 대기 배출 사업장에 대한 조업시간 단축이 권고됩니다.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어린이집, 학교, 노인 요양시설 등의 미세먼지 상황 전파 및 행동 요령이 안내되어 매뉴얼에 따라 보호 조치가 시행됩니다. 특히 충남의 경우 전국 석탄 화력발전소 61개 중 절반이 몰려 있어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분석 결과에 따르면 충남 지역에서 배출된 대기오염 물질은 충청 지역은 물론
수도권과 호남 등지까지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환경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통계 자료를 보면은 15년도 기준으로 충남도가 전국 2위예요. 우리나라에 석탄화력 발전소가 60기가 있는데 그중에 61개 중에 30개가 충남에 있어요. 그리고 그 대산 석유화학 단지, 그다음에 당진의 제철 제강 단지, 그 대규모 사업장이 많다 보니까 그런 데서 배출하는 원인으로 해서 이제 우리 충청남도가 그 전국 2위 배출량을 지금 차지하고 있어서 대기오염 물질이 많이 배출하니까 따라서 공기질이 안 좋은 거죠. 배출량은 영남이 더 많은데 충청이 영향을 더 우리나라 대기질에 미치는 영향이 큰 이유가 그 지리적인 위치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이제 대부분 우리나라 이제 주풍향이 그 북서풍 계열이잖아요. 그러니까 북서풍 계열이니까 당연히 이제 서쪽에 있는 오염원들이 우리나라의 전국에 더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런 지역적인 측면도 있지만 우리나라 전체적인 대기질 측면에서의 그 충남권의 대기오염물질 관리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충남권의 오염물질을 줄이는 정책, 그러니까 이제 관리를 강화하는 정책이 이 전국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이제 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죠. 그렇다면 충남도는 대기 환경 개선을 위해 어떤 계획을 갖고 있을까? 전체 전략으로 보면 8대 전략으로 나눴고요. 그리고 그 안에는 43개 과제를 이제 선정을 했는데 주요 내용으로 이렇게 보면은 그 석탄화력 노후 기준 현재는 한 30년 정도로 돼 있는데 그걸 25년으로 단축시키고 전기 자동차나 그 친환경 자동차 보급을 확대하는 사업, 그다음에 대기오염 물질 총량제 도입, 그리고 민간 계층이라는 그 어린이집이나 경로당 같은 데는 요즘 이제 나오는 창틀형 그 공기청정기라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 것도 좀 보급할 계획이 있고요. 고농도 미세먼지 때 대응할 수 있도록 마스크를 보급하는 사업도 지금 그렇게 계획 잡고 있습니다. 수도권과 달리 충남 지역은 노후 경유차에 대한 이동 배출원 저감 사업보다 대형 배출 사업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석탄화력 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우리 도 조례로 그 현행 법보다 더 강하게 조례로 제정을 해서 지금 법에는 2030년까지 국내 배출오염 기준이 최고 강한 영흥 화력이라는 데가 있는데 그 기준을 2030년까지 법에는 맞추게끔 돼 있지만 우리 도 조례는 25년까지 맞추게끔 지금 강화를 시켜놨고, 그리고 그 석유화학 단지라든지 제철 제강 업소라든지 대규모 사업장 12개소하고 자발적 감축 협약을 체결을 했어요. 그래서 자발적으로 한 2025년까지는 한 37% 정도 오염물질을 저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 충남 지역 환경단체에서는 미세먼지의 심각성만큼 좀 더 강력하게 추진해 주길 바라고 있다. 우리 충남에는 34년, 35년 된 발전소가 현재 가동되고 있어요. 보령화력 1호기가 그런 경우예요. 그러니까 수명을 넘어섰는데 계속 가동되고 있죠. 그걸 수명 연장이라고 하거든요. 시설 개선을 해서 수명을 40년까지 연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2022년까지 계속 가동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시설 개선을 했다고 하더라도 노후된 그 발전소거든요. 미세먼지를 비롯한 대기오염 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보령화력 1호기는 하루빨리 좀 조기 폐쇄를 하는 것이 어떤 지금의 시간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시의 특성을 가진 대전시는 미세먼지 발생 요인의 83.3%가 수송 분야와 비사먼지가 차지하고 있어 이 분야에 집중한 저감 대책을 추진 중이다. 수송 분야 저감을 위해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그 저공해 사업과 전기차 및 전기 1륜차 보급, 그리고 전기차 공공 충전소를 지속 확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산업 분야 저감을 위해 중소사업장 전옥수 버너 설치 지원과 미세먼지 다량 배출업소와 자율협약을 통해 미세먼지를 줄여나갈 예정입니다. 아울러 승용차 요일제 확대, 공공교통 이용 활성화, 공공자전거 타슈 이용 활성화를 시민 참여운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0년까지 노후 경유차 저공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인 대전시. 더불어 환경단체는 대중교통 확대와 자가용 이용 억제 정책도 함께 펼칠 것을 제안한다. 대전시에서 이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면 일관성 있게 대중교통 확대와 자가용 이용 억제 정책을 펼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최근에 작년에 이제 시내버스가 증차되고 전기 버스로 바꾸고 하는 것들은 잘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좀 더 예산을 더 투입하고 인력도 더 투입해서 대중교통을 중점적으로 할 수 있게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대전시의 외곽도로 같이 도로를 건설하는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사실 자가용 이용이 편하면서 대중교통이 편리해져 봐야 자가용 이용을 줄이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도로 건설이라든가 그것도 자연을 파괴하면서 외곽도를 건설하는 그런 도로 건설보다는 대중교통에 좀 더 투자를 해야 되지 않을까. 대전시는 도시숲이 도심의 미세먼지 농도를 평균 25.6%, 초미세먼지 농도를 평균 40.9% 낮추는 효과가 있다며 20억 원을 투입해 대덕산업단지 주변 2만 제곱미터에 미세먼지 차단숲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유럽에서는 디젤차를 줄이는 전략 이외에도 도심 숲을 강조하자라는 말도 많습니다. 그래서 숲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미세먼지가 또 사라지고 어느 정도 걸러지는 자연스러운 환경 정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도심의 숲이야말로 환경 마스크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전략들이 장기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도시공원 같은 경우도 이 미세먼지하고 떼놓고 생각할 수 없는 게 지금 있는 공원도 잘 지키지 못하면서 또 새로운 거기는 아파트가 들어오고 여기는 숲을 조성하고 하는 상반된 정책을 펼치기보다는 일관성 있게 도시숲 확대 정책을 위해서 다른 민간 특례 사업 같은 것들도 그 일관성 위에서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하루아침에 미세먼지가 사라지는 대책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는 국민은 없다. 하지만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정확한 정보와 구체적인 대책을 제시하고 그에 따른 복합적인 정책 또한 필요하다는 것이 각계의 의견이다. 미세먼지, 에너지, 숲 이런 환경 정책들이 따로따로 갈 수 없고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 화력발전소를 감축해야 되는데 화력발전소는 계속 유지하면서 미세먼지는 줄이는 정책을 하겠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논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환경을 위해서는 그런 에너지 전환도 이루어져야 되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교통정책도 이루어져야 되고 일관성 있는 정책 하에 미세먼지 저감이 이루어지고 에너지 전환도 이루고 숲도 생겨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를 대응하기 위해 가지고 우리가 지금 금연 사업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처럼 금연 사업에 범국가적인 여러 가지 재원들이 많이 투입되는 것처럼 미세먼지에 대해서도 이런 의학계와 사회계, 환경계통들이 범국가 차원에서 결집을 해서 공동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각 지역에 맞는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세우고 있지만 당장 국민이 체감할 수준의 미세먼지 절감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결국 국민들은 대책이 마련되는 그 시간 동안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게 현실인데요. 그렇다면 미세먼지 농도가 짙은 날, 우리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을까요? 소비자 시민 모임의 조사 결과 시민들 상당수가 제대로 된 미세먼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심지어 일회용으로 사용하는 보건용 마스크를 재사용한다는 응답자도 절반이 넘었습니다. 이처럼 미세먼지가 나날이 심해지고 있지만 적절한 대처법에 대한 인식은 상당히 낮은 편인데요. 나와 가족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미세먼지 노출을 최소화하는 방법들을 알아봤습니다. 청명한 하늘보다
미세먼지로 뿌연 하늘이 더 익숙한 요즘, 우리의 일상생활마저 바꿔놓고 있다. 외출 전에는 핸드폰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기상 정보를 확인하고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미세먼지가 많다고 해가지고 마스크를 쓰고 나왔습니다. 반면 미세먼지 농도가 심한 날, 여전히 마스크를 안 쓴 시민들도 눈에 띈다. 미세먼지가 일상화되고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위험성을 과소평가하는 것. 미세먼지가 정말 심하다는 날도 자전거를 타고 씩씩 지나가는 사람들도 있고, 한강을 달리는 사람도 있고, 조깅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심지어 서울에는. 그러면서 아이하고 엄마하고 갔는데 아이만 씌워주는 경우가 있었고, 마스크를 엄마는 안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아이는 어른이 되면 안 쓴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지역 주민들에게 미세먼지의 심각성과 대응 요령을 알리기 위해 지자체에서도 홍보에 중점을 둘 계획이라고. 홍보 예산을 금년 말까지 쓸 수 있는 예산을 확보를 해놓은 상태고, 내년도에도 별도로 이 미세먼지 관련된 홍보 예산을 별도로 세워놨어요. 어르신들이나 어린이들 이렇게 예를 들면 글씨를 잘 모른다든지 그런 분들 건강보호를 위해서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 미세먼지 신호등 사업이라는 걸 지금 하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오염도를 수치로 표현한다든가 그게 아니고, 우리 신호등처럼 미세먼지가 나쁠 때는 빨간 등이 켜지게끔 해서 밖에 나가지 말아라. 뭐 좋을 때는 파란 등 해서 이제 밖에 야외 활동해도 된다. 그런 식으로 알기 쉽게끔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도 지금 내년도에 계획 잡고 있습니다. 국가 정책과 더불어 미세먼지에 대한 인식 개선과 예방 활동을 위한 개개인의 노력도 중요하다는데, 희망브릿지 전국 재해구호협회는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다. 마스크를 내가 쓰는 거는 아이들이 나를 보고 배우는 거고, 선생님이 마스크를 쓰면 학생들이 선생님을 보고 배우는 거고, 뭐 연로하신 어르신들이 쓰면은 젊은이들도 아유 우리도 써야지라고 어떤 생각하는 인식 공감이 돼야 되는 건데, 그런 것들이 부족하니까 이루어지지 않는 거고, 최소한의 내가 할 수 있는 대응, 그리고 정부가 같이 할 수 있는 대응, 지자체가 같이 할 수 있는 대응, 이런 것들을 찾아갔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리고 그렇게 되면 매뉴얼이 나와야겠죠. 매뉴얼은 가정에서 지켜야 될 매뉴얼, 학교에서 지켜야 될 매뉴얼, 사회에서 지켜야 될 매뉴얼, 뭐 그 공공기관, 뭐 국장 뭐 등등에서 지켜야 할 매뉴얼들 같은 게 저는 나왔으면 좋겠어요. 미세먼지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재난. 그동안 미디어를 통해 미세먼지의 심각성이 많이 알려졌지만 여전히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는 이들이 많다. 부득이한 외출 시 가장 손쉽게 미세먼지를 피하는 방법은 마스크를 쓰는 것. 우선 식약처가 인증한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KF는 코리아 필터의 약자로서요. 미세먼지를 차단하는 효과를 나타내는 겁니다. 주로 시중에 많이 유통되는 80과 94와 99는 미세먼지 차단 비율을 얘기하는 겁니다. 80은 미세먼지를 0.6 마이크로미터 정도 미세먼지를 80% 정도 차단한 효과를, 그리고 94와 99는 0.4 마이크로미리 정도의 미세먼지를 각각 94%, 99% 차단한 효과를 나타내는 겁니다. 필터율이 높은 94, 99를 먼저 우선으로 선택을 하시는 게 좋으시고, 그 다음에 각자 가지고 있는 질환에 따라서 수치는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미세먼지로 일컬어지는 PM10이나 그보다 더 작은 PM2.5에 대해서는 사실 첫 마스크는 큰 효과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황사 마스크라고 하는 그러한 재질은 약간의 정전기, 그 다음에 촘촘한 틈에 의해서 미세먼지를 걸러서 깨끗한 공기를 보내는데요. 이때 수분이나 그 다음에는 실제로 습도 같은 것들, 그리고서는 점액 같은 것들이 있게 되면은 걸러지는 효율이 상당히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첫 마스크를 빨아 사용하신다라고 하면 그거는 초미세먼지는 거의 걸릴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의미에서는 밖에 나가서의 1차적인 보호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초미세먼지 자체에 대해서는 보호 효과가 거의 기대하기 어렵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마스크 선택만큼 착용법 숙지도 중요하다. 답답하다는 이유로 마스크로 입만 가리거나 얼굴에 완전히 밀착하지 않으면 미세먼지 차단 효과를 볼 수 없다고. 제일 중요한 거는 마스크가 얼굴에 밀착이 되어야 됩니다. 얼굴과 공간이 생겨 있으면 그 사이로 많은 미세먼지가 유입될 수 있기 때문에 밀착을 시키고
사용하는 게 좋고, 그 마스크에 중요한 필터가 몇 가지가 들어가 있는데 필터가 손상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절대 빨아 쓰면 안 되고 재활용하시는 것도 안 되고 마스크 착용 후에 전면부를 손으로 만지는 것도 금지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전문가들은 미세먼지가 심한 날일수록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는 개인 위생 관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우리가 흔히 놓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미세먼지가 호흡기로만 침착이 될 것 같지만 피부를 타고도 많이 침착이 됩니다. 그래서 긴 소매 옷을 입는다든지 다녀오고 난 뒤에 옷을 함께 턴다든지 하는 작업도 같이 동반이 되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미세먼지 자체가 먼지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자체에 많은 어떤 바이러스 같은 것도 포함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손을 청결히 하시고 손소독제를 사용하시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고요. 미세먼지가 많을 때 일단 수분의 섭취뿐 아니라 미세먼지 배출을 도와주는 가장 도움 줄 수 있는 음식 같은 거나 이런 걸로 제가 잠깐만 알고 있는 거는 클로렐라 같은 거라든가 그리고 다시마 같은 해조류 그리고 우리가 많이 평소에 접할 수 있는 타닌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녹차 같은 거를 드시는 것도 중금속 배출이나 미세먼지 배출에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심한 날도 최소한의 환기는 필요하다. 문을 닫아 놓을 경우 이산화탄소가 증가하면서 산소가 부족해지고 실내에서도 오염물질과 유해가스가 계속 생성되기 때문이다. 일반적인 환기의 원칙은 맞바람이거든요. 그래서 창문을 되도록이면은 그 바람이 불어오는 쪽과 그다음에 바람이 나갈 쪽 출구를 모두 열어서 그 일순간 짧은 순간이라도 맞바람을 쳐가지고서는 실제로 그 강한 바람이 실내를 휩쓸고서는 고여있던 먼지를 그 몰고 나갈 수 있게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먼지가 많다라고 해서 조금 열어놓으시고 실제로 그런 조금 열어놓은 상태에서 그 외기의 먼지가 오히려 더 많이 들어올 그러한 찬스를 주는 것 외에 밖으로 나갈 출구가 확보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환기의 효과는 적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요즘에 이제 매트리스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 라돈도 한 역할을 담당하겠지만 대부분 우리나라에서는 주방 환기를 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방 환기 부분이 실내 오염에 상당히 주범을 역할을 하고 있고 많은 여성들이 흡연을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도 여성들의 폐암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폐암 환자들이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주방에서 조리를 할 때 발생되는 주방과 요리와 관련돼 있는 실내 미세먼지도 상당히 그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많은 의학자들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값비싼 공기청정기와 일회용 황사 마스크 비용도 만만치 않아 저소득층은 더 많은 미세먼지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환경 부익부 빈익빈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일단 그 실내에 공기청정기를 들여놓을 수 있는 정도의 경제 상태가 되시는 분과 그 다음에 겨울철에 그 온돌조차도 가동을 못하고 전기장판 하나로 그 겨울을 나시는 분 사이에서는 건강에 어떤 불평등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불평등을 해소시키려는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고 똑같이 그 미세먼지 문제에 있어서도 그 피할 수 없는 그 감내하시는 분과 그거를 피할 수 있는 그 어떤 경제적인 수준 사이에서 분명히 격차가 있지만은 그런 거를 평등하게 만들어 주려는 정부의 큰 노력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요. 환경은 하루아침에 변화되지 않는다. 일부의 노력만으로 해결될 문제도 아니다. 미세먼지 없는 푸른 하늘을 보기 위해선 정부와 기업, 시민사회가 힘을 모아 체계적인 시스템을 마련해야 할 때다. 우리나라의 가장 문제는 환경부 따로, 지자체 따로, 중앙정부 따로 이런 게 다 따로따로 정책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다 하나로 모아서 그걸 갖다가 원초적으로 큰 뭐 재난이 날 때마다 느끼는 건데 컨트롤 타워가 있고 여기서 좀 이렇게 해서 나는 이것까지 요건 내가 할 테니까 너는 요거를 해. 나는 요걸 할 테니까 넌 요거 해서 그게 다 모아지면은 하나의 완벽한 시스템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러니까 미세먼지 하나를 키워야더라도 저는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미세먼지가 이제 그 시민들과 함께 그 시와 같이 동참을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지 어느 한두 사람이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같이 동참해서 저희들이 메시지를 같이 공유하면서 이렇게 그 하면은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온종일 시야가 뿌옇고 답답한 날씨는 우리 생활 습관은 물론 마음 습관도 바꾼다. 이런 습관들이 쌓이면 결국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들로 나타나는 것.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작지만 삶의 질에 거대한 영향을 미치는 미세먼지. 서로 머리를 맞대고 범국가적으로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 이유다. 국립환경과학원 분석에 따르면 최근에 발생한 고농도 미세먼지는 중국발 요인보다는 국내 발생 요인의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중국을 탓하기 전에 국내 요인으로 발생하는 미세먼지 저감에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는 방증일 겁니다. 미세먼지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문제 해결이 필요한 분야죠. 그래서 각계의 전문가들은 환경, 공학, 의학 등 미세먼지와 관련된 연구팀을 구성해 다각도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가 내놓는 갖가지 정책들은 국민의 참여와 협조 없이는 의미 있는 저감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만큼 국민 참여도 중요한 부분인데요. 차량 2부제 참여, 자가용보다 대중교통 이용하기 등 미세먼지 줄이기 나부터 실천해보는 건 어떨까요?